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핵심 지문 정리 13페이지 39번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청구권자는 형법배직이고요. 변호인 선임권자, 고소권자 전부 다 형법배직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형법배직 원심의 대리인 변호인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상속권자이고요. 그리고 형법배직 고가변동, 이 변호인뿐 아니라 이제 변호사,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들어가는 게 청구권자. 그래서 이건 앞에 정리했었습니다. 체포구속 적부심, 보석, 신뢰관계 있는 자에서 보신적 하나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의외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자, 40번 참고인과 증인의 비교. 어려운 건 없어요. 참고인은 피의자 아닌 제3자고 증인은 법원 법관에게 사실을 보고하는 피고인 아닌 제3자. 바로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로서 강제력의 행사가 불가능한데, 증인 신문은 바로 법원의 사법권에 의해서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출석 의무, 진술 의무, 선서 의무가 있고 감과 구비의 제재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감치, 7일 이내의 감치, 500만 원 이하의 출석 의무와 관련해서 과태료, 그 다음에 구인 소송 비용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상 참고인이라도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조력으로 증인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일반 증인과 이제 동일하게 이게 제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김에 하나 하는 것은 이제 피해에 대한 간이기각 결정, 그 다음에 증인의 출석 의무에 대한 제재, 출석 의무와 관련해서 이제 감치, 이제 과태료, 이제 소송 비용 부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 이때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가 없다 라고 하는 거라서 그냥 간증해서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로 정리를 나오는데, 영장에 의한 체포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살펴보면 영장에 의한 체포는 요건 상사필 이렇게 가볍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 체포의 필요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소극적 요건일 뿐이다. 이건 뭐냐? 바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체포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는데,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각한다.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만 심사한다라고 해서 소극적 요건일 뿐이다 이렇게 했고요. 영장에 의한 체포는 영장 실질 심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인정되는 것은 유일한 경우가 수사상 구속입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이퀄 수사상 구속 이렇게 보는,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으로 보는데, 원래는 영장 실질 심사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영장 실질 심사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만나서 속내를 듣고 판단한다는 거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한다는 거고. 근데 이런 영장 실질 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만 인정되니까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쓸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고 미리 영장 정본을 제시해야 되는데,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피의 사실 등을 고지한 다음에 집행한다. 이 경우 신속히 영장을 제시한다. 이것을 긴급 집행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미란다 원칙은 미리 고지하는 게 원칙이나 다른 하는 피의자를 붙들거나 피의자 저항 시 제압 중 제압 이후 지체 없이 해도 무방하다. 이 미란다 원칙은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모두 다 공통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에 긴급 체포는 많이 나오는데 이미 살펴봤고요.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범 체포. 그래서 이제 현행범 체포는 명필비. 근데 특히 이제 체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학계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판례가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시험이 나오면 항상 긴 지문 중에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필요하다,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항상 체포 당시 사정, 체포하는 자의 입장을 봐야 된다. 제3자가 아니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고 체포 당시의 사정, 체포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현행범 체포에서는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 일단 미란다 원칙 고지할 필요가 없고 수사기관,
그 다음에 사인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사인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인은 즉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되는데 이 즉시란 불필요한 지체 없이 문제에서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체포와 시간적으로 접착될 필요가 없다. 바로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9일여가 지났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인도 시 영장 청구 시한 48시간은 체포 시가 아니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의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갑의 지시로 법무법인 직원이 우리 구금된 피의자 병의 변호인 선임서를 경찰서에 제시하면서 체포영장에 대한 등사 신청,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영장에 대한 등사 신청이 가능한데, 원래 이제 선임 등사로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있어요. 근데 변호인이 이렇게 법무법인 직원을 보냈는데 검찰청에서 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안 된다. 법조문에 변호인만 써 있으니까 너는 못 온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경찰관 정의, 검찰이 아니라 경찰관 정의 등사를 거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이는 변호인 갑의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는데, 내려가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리가 아닙니다. 대리가 아니고 단순 대행자, 이와 관련해서 바로 여기 밑에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 서류에 대한 등사 신청, 등본의 수령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대리인 내지 사자가 행사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직접 이를 행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직접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는 이외에 이런 사실행위는 사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변호인이 직접 오라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봤고요.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서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에 대한 건데, 일단 구속의 요건부터 보시면, 구속은 이제 상사비, 범죄 혐의의 상당성, 구속 사유, 비례성. 상사비 중에 도망,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인, 이렇게 구속 사유가 있는데, 일단 주거부정은 독자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고, 여기 밑에 독자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경미범죄에서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료 과료에서 이제 유일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시 고려사항 중재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사항일 뿐이지 독자적인 구속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체포 과정의 위법성도 영장 발부 시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원 실무제인데, 체포 후 청구된 사후 구속영장을 사전 구속영장으로 봐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지문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뭐냐면은 체포된 피의자와 관련해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 심사를 하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반면에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고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위에 있는 것을 사후 구속영장, 밑에 있는 것은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체포에 관한 서류가 다 제출돼서 체포에 관한 심사도 되고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 청구했는지까지 철저히 됩니다. 그러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앞에 체포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시간 제한도 없고 그냥 구속 사유만 보게 된다. 그런데 검사가 불법 체포를 했어요. 혹은 체포를 하고 나서 한 52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체포한 때로부터 시간 제한 지났다, 혹은 그 불법 체포가 됐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뭐 체포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그냥
마치 사전 구속영장인 것처럼 청구했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체포시로부터 시간 제한도 넘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 숨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 바로 체포 후에 청구된 사후 구속영장을 사전 구속영장으로 보아 앞에 있는 거 다 띄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